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3집 음반 준비 아주 여념이 없는 가수 태희군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게 그냥 저기 녹음실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도 스케줄 없잖아요. 없어요. 야, 스케줄이 없는데도 이렇게 멋있구만. 야, 네, 아유, 요즘 바쁘시죠? 요새 계속 녹음실에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지금 과정은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3집 음반은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야? 올해 안에 낼 계획인데요. 아, 네, 그것도 뭐 완성도가 좀 늦어지면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엎어가지고 또 그렇죠.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구나. 아, 어쨌든 저기 이렇게 저 녹음실에 왔는데, 확실히 이제 또 태희 씨가 사실,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죠? 23. 이야, 23세. 나는 지금 36살 처먹었는데, 23세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제가 부러워.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지금 1집 녹음할 때하고 2집, 3집.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앨범도 많이 나가고, 쇠도 좀 벌리고. 오늘 스튜디오 보니까, 뭐, 괜찮던데요? 시설도 괜찮고. 네, 저희 여기서만 녹음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편한 자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또 가격대가 좋고요. 아, 그럼. 네, 요거 쓸데없이 쓰면 안 돼. 예.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보기 좋아요. 뭐, 요즘 그냥 계속 음반 작업만 하고. 네, 음반 작업하고. 요즘 뭐, 음반 작업 외에 뭐, 따로 이렇게 뭐 좀, 음. 좀 정력을 이렇게 좀 투자하는 곳은? 뭐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좀 그러나? 아니요, 녹음이 계속 있어서요. 술 먹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이고, 친구들이랑 뭐 농구하러 가끔 가고요. 그 외에는 거의 여기서 뭐 살다시피 먹고 자고? 네. 그렇군요. 그 2집 음반 내고, 어땠어요? 1집보다 2집, 사실 1집 내면서 2집 약간 좀, 걱정도 많이 됐을 텐데. 네, 너무 많이 됐죠. 예, 이렇게 또 끝내고 나니까. 네. 1집 잘 된 가수가 2집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안 되는 새끼들이 그냥 만들어낸 징크스야. 원래 되는 놈들은 1집, 2집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또 2집도 많이 사랑받고 그랬더니 오히려 3집은 좀 편해졌어요. 네, 좀 편해지고 2집, 1, 2집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 보완해 가고 사실은 아직 뭐 아주 큰 인지도라든지 뭐 경력이 많이 없어서 뭔 소리야. 네,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재밌어요. 아니 어쨌든 그 태희 때문에 요즘 그 많은 분들이 또 피를 보고 있어. 대표적인 게 은율. 은율. 그 친구 보더라고. 목소리 비슷하고. 아유, 응? 아니면 나이는 더 위인데 어쨌든 태희 때문에 아유, 저보다 고생이 많대.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일단 태희가 일단 때려주고 나니까 은율이가 참 고생이 많고 하여튼 태희가 본인이 어때요? 이렇게 음반 1집, 2집 내고 나서 그래도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건방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음반 내서 우리 가요계에 내가 이런 영향은 좀 미쳤다. 아마 후배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뭐 보면서 좀 이게 좀 부려하고 동경할 것이다. 그런 본인 스스로가 좀 얘기한다면. 아니, 분명히 있다고. 이때니까. 글쎄요, 발라드 신인 가수가 잘 안 나온 시절에, 예, 잘 안 됐을 시절에, 제가 신인으로 운 좋게 이렇게 잘 된 편인 것 같아요. 그 여건을 보면, 물론 뭐, 저도 노력 안 하고 운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굉장히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오목조목 잘 조합이 잘 됐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오히려 저를 배운다기보다 저희 이 회사에서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옛날에 태희 씨를 처음 봤을 때가 그 1집에서 네. 대박 터트리고. 근데 사실 1집 대박이 이게 이 몸에 이제 흡수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옛날에 무슨 행사, 아주 깨는 행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또 태희 씨하고 채연 씨가 왔는데 그때는 약간 그 1집 대박을 내고 나서 흡수가 좀 안 됐나 봐. 차가 약간 좀 그 당시에 카니발 타고가지고 야 조금 이제 조만간에 피드백이 차로 오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2집 내면서 바꾸고 아무래도 이제 23살이니까 아무리 뭐 태희 씨가 뭐 늙은이 같다는 걸 소식 듣고 소리 듣고 그래도 아무래도 23살 젊은이기 때문에 성공하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 또래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서 취업 생각이 아주 많을 때인데 일단 저는 뭐 취업이 된 거니까 직업이 확실하게 있는 거니까 게다가 또 자리도 어느 정도 잡은 듯 하니까 그런 안정감 같은 게 굉장히 제일 좋고요. 또 반면에 아쉬운 거는 제 나이 또래 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일찍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뭐 아쉬운 부분을 더 덮어줄 만큼 좋은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예. 여자친구 이런 거는 뭐 만날 엄두도 못 내겠네. 글쎄요, 1, 2집 끝나고 이렇게 뭐 만날 여건이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정말, 예, 쉬는 틈이 그렇게 길지 않게 계속 달려오고 있어서, 3집 끝나고는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앨범을 굉장히 빨리 뽑더라고. 예. 1집, 2003년도에 나왔죠? 예. 2집 2004년 나왔죠. 올해 이제 또 나오는데. 올해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뽑는 좀 뭐랄까,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 올해가 굉장히 좀 급하게 이렇게, 예. 사실 뭐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예.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 무슨 이유는 사실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계약상에. 그렇지. 사실 이게 빨리 뽑고 또 재경신을 해야지 이게 조금 인쇄도 좀 틀려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렇군요. 새로운 노래로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번에도 그러면 뭐 조금 뭐, 1집, 2집 때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음악적인 이렇게 뭐 타이틀곡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없었는데, 없었어요. 요번에 조금 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 1, 2집 그 큰 변화가 없는 그 느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작곡가와 작사가 분이 같았어요. 타이틀곡에. 이번에도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방향에서 약간 벗어나고 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알 수 없고요. 발라드라는 장르가 사실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장르라서 뭐 그냥 장족의 발전보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있다가 뭐 일본을 간다는 또 그런 얘기가. 네. 뭐 녹음 때문에 가는 건 뭐예요? 일본은 그 앨범 작업 마지막 작업인 그 마스터링이라고 있는데 1집 때 사실 일본에서 마스터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집 때 또 한국에서 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나왔지만 3집의 컨셉에서는 다시 일본에서 마스터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본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태희는 이렇게 나이가 지금 23살이면 지금 84년생? 3년. 3년생? 그 만으로 했구만. 아니죠. 딱 맞아요. 딱 맞구나.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70년생이거든. 그러세요? 83년생이면, 이야, 어리잖아. 솔직히 보면 그렇죠, 우리가 뭐 잔생이 아니야. 근데 이 느껴지는 이 중압감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성격이 이런가? 좀 어릴 때 환경상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부유한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나도 우울했어. 그 동생이 있고요. 밑에 동생이 2살 터울의 동생인데 굉장히 성장이 느려서 좀 어린애 같은 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이 한 10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시는 맞벌이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좀 책임감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었어요. 그럼 뭐 지금 이렇게 벌고 이러는 것들은 또 부모님께 이렇게 지금 쏴드리고 계시고. 제 용돈 받아 쓰는 입장. 아 그래요? 야, 참, 자식을 낳으면 이런 아들을 낳아. 집안에 보탬이 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가끔 이렇게 내가 성공을, 근데 사실 본인이 맛보는 건 없잖아. 사실 뭐, 우리 옛날에 항상, 이거 벌면, 친구들하고, 이 사실 룸사롱 같은 것도 내 돈 내고 가야지 제일 재밌는 거거든. 사실 누구 끼고 가면 그 사람 무슨 눈치 봐줘야지, 그 사람이 폭탄 주먹 먹어야지. 사실 이 나이 때 되면 놀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못 놀고 이러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야마도름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당연히 있지. 왜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못 쓰는데 그렇잖아요. 난 그게 참 궁금해. 나는 뭐 지금 자식 새끼가 있으니까 자식 새끼가 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걔에 대한 어떻게 뭐 좀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물론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나이 때면 참 아직도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지금 23살이면 내가 막 그때 군대 제대해서 개그맨 시험 볼 때야. 그때 막 빨리 스타가 돼가지고 강남 그래 줄리아나 어디 두고 봐 막 이런 때인데 야 그런 거 나 이렇게 정말 절제된 생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본인이 체질이니까 그래도 본인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옛날에 물론 뭐 옛날 스타들이 좀 얼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 이런 걸 떠나서 본인 그게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주변에 뭐 이렇게 유혹 이런 거에 본인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일단 뭐 다행인 게요. 그 생활의 그 재미를 아직은 제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주위에 이렇게 지인들의 말로 들었을 때 이 간접 경험은 확실하게 살로 와닿는 이 간접 경험을 확실하게 듣고 있는데 처음 시작을 안 한 게 제일 다행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다행인 것 같고 그 해보면 이게 저도 빠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발을 못 담그고 있는 건데 뭐 자제를 하면서 술자리 같은 거 뭘 안 하게 되면서
뭐 좋은 점도 뭐 따로 있고요. 네, 술은 그럼 소주만 먹고? 네, 소주. 원래 그리고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포항 쪽에서 이 락커, 뭐 락밴드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포항은 아니고 울산 쪽에. 울산 쪽에. 네, 락 밴드 했을 때는 엄청 먹었죠, 술을. 네, 그때야 뭐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뭐 어떻게 뗄 수 없는 밴드와 술이기 때문에 엄청 먹었었는데 뭐 그때 당시 재밌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사실 또 같이 먹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또래 친구들끼리 술 먹는다고 해도 음악하는 친구 몇 명밖에 없어서 네, 뭐 굳이 술이 아니라도 재밌는 거 또 있고 하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저기 아까 락 얘기가 나서 그런데 뭐 나중에는 이제 락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락이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1, 2집 하면서 아니 발라드를 하는데 발라드도 물론 그럼.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네. 그것도 창법이 약간 락 창법 아니에요? 네. 이 락이라고 하면 막 헤드뱅도 하면서 막 몸을 이렇게 막 불살라가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한번 해본 사람들은 미쳐본 사람들은 못 있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공연하면서 공연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날라갔고 앞으로도 공연하면서 이게 락을 좀 할 생각이. 요거 안전빵이네. 사실 음반으로는 안 돼요. 이거 조직이 딱 좋거든요. 내가 지금 저기 그 부활의 태원이 형 이런 형들하고 내가 친하거든요. 그 형들도 지금 20년 됐는데도 사실 고민이 많거든. 근데 공연할 때 이렇게 하고. 락은 진짜 공연이. 음반은 이렇게 발라드로 가지고. 확실히, 태희씨가 이게 속된 말로 대가리가 있어. 이게 보통 이게 헤드가 아니야. 나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뭐 이렇게, 저는 옛날에 벤 헬런의 보컬리스트 중에 데이비드 리 로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무대에서는 막 개판 치고 막 그런데 무대 밖에서는 철저하게 계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 바닥에 워낙 사기꾼 새끼들이 많잖아. 어떻게든지 뜯어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 잘못하면 바로 코백하기 때문에 요런 마인드. 요거 저는 아주 굉장히 그 테이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버라이티 쇼 이런 데 나왔을 때도 이렇게 그렇게 뭐 주접스럽게 많이 안 하면서 한 방에 이거 눌러주고 아주 좋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주변에서 이거 군침 이렇게 흘리는 이런 20대부터 한 40대까지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에 음반 뭐 그럼 우리가 한 10월 달쯤에 발라드의 계절에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또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요번에 또 특이한 게 대한항공에서 무슨 기내 에서 무슨 태희 씨가 선곡한 곡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해외 여행 나갈 때 그 음악 프로그램 방송 있잖아요. 한국 가요 이렇게 들려주는. 그렇죠. 그 여성분이 하시던 건데 제가 처음으로 가수가 이렇게 DJ처럼 DJ하고 좀 틀리죠. 방송 기내 방송이니까. 그렇죠. 소개하는 그런 걸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녹음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고. 뭐 색다른 경험이라서 재밌긴 했어요. 어떻게 좀 승무원도 좀 엮고 그러는 건가? 그런 거는 전혀 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연락처 녹음한다는 게 깜빡해서. 참 내가 이렇게 나이 진짜 한 36 쳐먹고 23살 앞에서 무슨 재롱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액션이 가면은 오히려 이제 그 나이 든 형들은 이제 또 약간 이렇게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 참 놀다가 또 이렇게 약간 또 지금쯤 궁금해질 때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만나서 막 이러는데 우리 태희 씨는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모습이 또 너무 매력적이고 진짜 이런 모습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로또 맞아가지고 한 3, 400억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뭐 우리나라 사실 그 성시경 씨 이후로 사실 발라드 쪽에 이렇게 큰 저희가 없었는데 그 계보를 잇는 거니까 또 우리 또 옛날 발라드 가수들이 좀 키가 좀 작고 좀 잔잔했는데 아주 그 대형 이런 그 발라드 가수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음반 잘 되고 또 이렇게 또 시간 빼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 찍는다고 솔직히 태희한테 도움 될 게 뭐 있어? 무슨 연애가 준 게야?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시간 내주고 이런 거 자체가 이 친구 아주 된 친구예요. 오랜만에 그 방송에 얼굴도 나갈 수 있고 또 근데 이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웬만한 방송보다는 이건 동영상으로 돌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야우랑 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태희 씨의 근황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하게 돼서 요번에 그럼 뭐 마지막으로 요번 앨범 뭐 앞두고 네. 뭐 이렇게 팬들이라든지 뭐 특별히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글쎄요, 뭐 앨범 많이 사달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열심히 만드니까. 1집이 몇 장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장수는 자세히 네. 모르는데요. 그냥 어림잡아. 10만 조금 넘는. 10만 넘고 2집은 더 넘고. 이 집도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뭐 칼라링 이런 건 뭐 일단 제끼고. 네, 네. 그럼. 요번에도 뭐 한 20만 장 이렇게 때리고. 근데 이번 앨범 진짜 욕심이 나서요. 오. 네. 이제 욕심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된 거에 대해서 이게 부담감과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는 길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네. 우리가 또 빨대 빨아야 돼. 요거 여건이 조성됐을 때 이거 해야지. 이거 다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빨면은 입만 아파. 그러니까 요거 빨 때 네. 쉽게 빨릴 때 무지하게 빨아야 돼. 내가 그 빠른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12년 고생했잖아. 지금 살짝 빨리고 있어. 근데 또 빨 때가 중간에 새는 데가 존나게 많아. 그러니까 요거 빨 때 튼튼할 때 요거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빨아가지고 발라다면 테이. 그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고 또 우리 이렇게 또 키가 큰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일어서 줘야 돼. 옛날에 무슨 키 작은 사람들은 앉아서 합시다 이러는데 등치가 이 떠버리가 장난이 아니야. 잘못하면 내가 맞을 것 같아. 중간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대박. 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제 프로 라디오 프로에 또 라디오 또 거기서 한번 뵙고 그때는 좀 유현상 씨랑 뵈가지고 조금 헛소리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잘 갔다 오시고. 그래요.